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눈이 왔네요. 그쵸? 어제는 올겨울 가장 많이 온 것 같아요. 저는 창문을 열고 동영상을 찍다가 밖에 나가서 사진 몇 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몇몇 필리핀 사람에게 보내줬더니 너무 좋아하네요. 필리핀어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눈이 내리는 것을 보기도 하고 만져보길 원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보낸 거죠. 네, 오늘 소개할 제목은 필리핀어의 따뜻한 친절과 자연산 미소랍니다. 대개 필리핀을 여행해 본 그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친절과 미소는 필리핀어들의 공통점이다. 저도 그중 한 사람이죠. 지금도 필리핀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사심 없는 환한 미소와 친절함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눈이 마주치면 미소 지으며 지나가요. 그럼 저도 다른 한국 분들처럼 생각했죠. 뭐지? 나를 아는 사람인가? 내가 외국인이라서 그런가? 하지만 만 8년을 그들 속에 살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겪다 보니 따뜻한 친절과 아무 다른 의도가 없는 미소는 그들의 공통적인 민족성이었어요. 필리핀어들은 모르는 외국인에게 다가가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아요. 마치 이웃인 것처럼요. 미소도 자연스럽고 뭘 부탁하면 아주 친절해요. 외국인에게만 그런가 했더니 자기들끼리도 무척 친절하고 재미있어요. 그냥 커피 한 잔과 제가 보기엔 그리 맛있어 보이지 않는 빵을 먹으며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깔깔대며 항상 웃어요. 한 번은 수업이 있어 학교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 길은 채소밭들과 양어장이 있는 농경지 중앙을 가로질러 가요. 그 농경지 소유자는 제가 다니는 벵겟 국립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양쪽 출입구 문이 있고요. 밤에는 경비가 지켜요. 그런데 그 양어장 쪽의 출구는 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작은 문만 열어놓아요. 양어장 때문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작은 문을 지나가려는데 앞에서 예쁜 여자분이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지나갈 때까지 서서 기다려줬는데 제게 목례를 하며 살짝 미소를 짓는 거예요. 저는 좁으니까 인사할 겨를도 없이 지나왔는데 누구지? 나를 아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고 교회 멤버도 아니었어요. 워낙 학생이 많은 종합대학이지만 그래도 우리 학교 학생도 아닌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저녁을 먹고 다니던 학교에서 운동을 하는데 멀쩡하던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지만 필리핀은 갑자기 비가 오고 갑자기 멈추고 또 그러다 갑자기 소나기가 오곤 해요. 제가 행정 건물 앞을 지나갈 때였어요. 그곳에 경비 한 분이 갑자기 뛰어나오더니 우산을 주는 거예요. 저는 얼떨결에 받아들고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죠. 그리고 집이 가까우니까 내일 돌려준다고 했어요. 오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경비의 친절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모르는데 왜 나에게 우산을 빌려주지? 한국 유학생이 몇 명 안 돼서 나를 아나? 이런 친절을 우리 한국 사람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암튼 저는 감동해서 집에 오자 바로 갔지요.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친절을 베푼 게 고마워서 바나나를 1kg 샀고요. 저는 그분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며 돌려주었죠. 하지만 그가 바나나를 안 받으려 하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저에게는 하도 많아서 필리핀에 있는 동안 행복했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미소 지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는 게 정상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한국인들은 되게 경계할 것 같아요. 아니, 의심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지? 왜 나에게 미소를 짓지? 왜 나에게 친절을 베풀지? 혹시 흑심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요. 그리고 그냥 뭘 사러 마트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옆에 바짝 붙어서 지나치게 친절해도 저는 불편해요. 그냥 놔두면 좋겠는데
그런 과잉 친절이 부담스럽더라고요. 반대로 돈을 계산하고 나올 때까지 안녕히 가세요 라는 한마디 말도 안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럴 땐 뭐 저래 혼자 말하고 나오죠. 우리 사회가 어느 사이에 이런 사회가 되었네요. 모르는 사람이 미소 지으면 불안한 사회, 모르는 사람이 친절을 베풀면 바짝 경계하는 그런 사회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여자인데 그 미소 지은 사람이 남자면 바짝 겁이 더 나잖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 생각해요. 제 조카가 택배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후 이렇게 말했대네요. 엄마, 택배 아저씨들 오시면 그냥 보내지 마세요. 음료수 한 잔 꼭 드리세요. 얼마나 목마른지 몰라요. 그 말을 전해들은 저도 택배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그냥 안 보내요. 커피는 여기저기서 마셨을 테고 차 한 잔이나 사둔 캔 음료수를 하나 드려요. 지난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얼음을 넣어드렸지요. 그중 작년 여름 어느 카드 배달 아저씨가 했던 말이 안타까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요즘에는 얼마나 경계하는지 저도 무서워요. 사인을 받아야 하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얼마나 의심하고 경계하는지 저도 사람들이 무서워요. 저는 알죠. 왜 경계하고 문 열기를 꺼리는지. 그만큼 너무 무서운 세상이 되었잖아요. 다시 필리핀어들의 미소와 친절 얘기로 돌아갈게요. 그들의 미소는 아무런 의도가 없어서 부담을 주지 않아 편해요. 저는 바기오와 연접한 라트리다드시 발릴리에서 사역했었어요. 어느 날 윗동네 따왕의 운동 겸 교회 학교에서 맡은 우리 반 학생이 몇 주간 결석을 해서 걔도 만나볼 겸 올라갔어요. 가파른 오르막길을 지나서 계단을 올라간 후 좁은 골목길을 가고 있었지요. 골목길이 좁아서 좌우에 보는 이마다 얼굴을 마주치게 됐어요. 당연히 저는 인사를 안 했죠. 수줍음도 있는 데다가 그분들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인사하는 거예요. Good afternoon, ma'am. Good afternoon, ma'am. 그러다 어느 분이 Good afternoon, pastor?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거잖아요. 저는 모르는데 제가 목사인 걸 아신 거예요. 저는 필리핀 사람들을 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처럼 분별이 잘 안 되었어요. 이름도 얼마나 어려운지 애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저를 알고 인사해 준 거예요. 모르는데도 눈을 마주치면 말없는 미소를 지어준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길을 잃었어요. 혼자 왔다 갔다 해봐도 그 길이 그 길 같고 못 찾겠는 거예요. 결국 몇몇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물었어요. 혹시 아론네 집 아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가라고 하다 안 되겠는지 한 분이 직접 앞장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론네 집 앞까지 저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저처럼 외국인들, 특히 한국인들이 더 필리핀어들의 친절과 미소에 반하는 것 같아요. 동화작가 이선희 씨가 공정여행이라는 홈페이지에 필리핀 여행 후기를 올렸더라고요. 관심이 있어서 읽어봤더니 그분이 느끼고 생각한 것이 공감돼서 혼자 웃었어요. 작가님은 한국 사람들은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 화난 얼굴 같아 보인다고 썼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저도 박사과정 할 때 같은 클래스메이트들에게 그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샤론, 한국 사람들은 화난 것 같아. 그럼 저는 아니야. 우리는 유교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야. 라면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곤 했었어요. 이선희 작가님의 글에서 몇 부분 소개하고 싶어요. 글 제목은 2011년 8월 5일 올린 필리핀 골목길 미소에 반하다 이겁니다. 나는 쌍꺼풀 없이 찢어진 눈 때문에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 화난 얼굴 같아 보였다.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고 적당히 반응하고 적당히 웃으면 사람들은 곧잘 인상 좋다는 말을 한다. 이상 생략하고요. 이하요.
하지만 심한 경우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하루 종일 웃느라 아픈 턱을 쉬기 위해 무표정을 유지한다. 필리핀 공정여행을 떠나면서 35리터 배낭을 준비했다. 배낭 외에 준비한 것은 하나 더. 낯선 사람, 처음 얼굴을 대하는 사람 앞에서 빠질 수 없는 웃는 얼굴. 이 얼굴 때문에 누군가는 나를 꺼려할 수도 있다는 것을 웃는 얼굴의 나는 모르고 있었다. 필리핀에서의 첫 아침, 나는 홀로 길을 나섰다.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은 게으를 것이다 라는 편견은 여지없이 깨졌다. 이른 아침부터 골목은 사람들로 바글바글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집 밖에 나와 있었던 것 같았다. 이하 생략하고요. 나는 마치 남의 집에 방문해서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 쭈뼛거리는 사람처럼 잔뜩 긴장한 채 걷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내게 말을 걸었다. Good morning. 당황한 나는 어색한 미소로 답을 대신했다. 그런데 뒤이어 누군가 또 인사를 한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그렇게 그날 아침에 인사행진이 시작되었다. 누군가는 의자에 앉은 채로, 누군가는 담에 기댄 채로, 누군가는 맞은편에서 걸어오다가 내게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한결같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어색한 미소로만 답하던 나도 조금씩 입을 달싹거려 보았다. Good morning.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먼저 낯선 이에게 인사를 건넸다. Good morning. 그러면 그들은 여지없이 환한 미소와 함께 내 인사에 답을 해주었다. 그들의 미소에 이유가 있었을까? 낯선 이방인에게 잘 볼 필요 따위는 없는 그들의 미소는 그냥 미소였을 것이다.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는 이에게 좋은 하루를 보내라는 가벼운 염원 같은 인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필리핀 사람들의 미소는 백화점 미소가 아니고 골목길 미소라고나 할까? 백화점 판매원들은 항상 상냥한 미소로 인사를 하지만 그 너머에는 판매 실적을 올리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지 않던가. 하지만 골목길에 나와 선 사람들이 나에게 건넨 인사에는 그 어떠한 의도도 담겨 있지 않았다. 나는 단번에 필리핀 사람들을 좋아하게 됐다. 내가 토박이이고 그들이 이방인인 한국에서 나는 단 한 번도 내 곁을 지나는 동남아시아 사람에게 미소로 인사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내게 미소를 보내주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인사에 인색하고 미소에 야박한 한국인인 나로서는 놀라울 따름이다. 결국 길을 잃었다. 저처럼 작가님도 길을 잃었네요. 큰 길은 작은 길로 갈라지고 작은 길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는데 그 끝에서 농구를 하는 한 남자와 마주쳤다. 남자 역시 내게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나도 마주 인사한 뒤 그를 지나쳐 가려다 용기 내어 길을 물어보았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을 상세히 알려주더니 남자는 내 손에 든 카메라를 보고는 사진 한 장을 찍어 달라고 한다. 슛하는 동작을 취하는 그를 카메라에 담았다. 그 사진을 보고 있으면 필리핀에서의 첫날 내게 인사를 건네던 필리핀 사람들의 미소가 떠오른다. 필리핀 사람들은 아무리 웃어도 결코 턱이 아프지 않을 것 같다. 그들의 웃음은 억지 웃음이 아니니까. 네, 제가 발제한 이선희 작가님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같은 그 공정여행이라는 홈페이지에서 14살의 한 중학생이 필리핀 여행 후기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중에 짧은 거 하나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필리핀에서 감동받은 것은 사람들의 친절 때문이었다. 상점에 들어가면 하나같이 다 인사를 한다. 한국 같았으면 처음 입구에 들어와서 손님이 인사해도 대답을 안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다. 공감하시나요?
제가 현대일보 2017년 6월 19일에 올린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이상철 명예교수님이 쓴 칼럼에서 공감한 내용을 나눠보려고 해요. 제목은 친절과 행복, 한국인의 친절이었어요. 한국인을 가리켜 포커 페이스라고 부른다. 포커 페이스란 무표정한 얼굴, 굳은 얼굴, 미소가 없는 얼굴을 말한다. 포커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손동작을 감추기 위해 무표정한 표정을 짓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한국인은 세계적으로 미소가 인색하기로 유명하다. 한 보도에 의하면 한국인의 암 발병률과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인데 이는 잘 웃지 못하는 한국인의 성격에도 영향이 있다고 했다. 한국인의 불친절은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다. 홍콩의 어느 조사에 의하면 서울은 세계 42개 도시 가운데 두 번째로 불친절한 곳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님이 아는 그 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10년 가까이 거주한 다음에 이렇게 썼대요. 한국에서는 정신병자나 얼간이가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도 미소를 짓지 않는다. 길거리에서 예쁜 여자에게 미소를 지으면 아예 못 본 척하거나 무슨 변태라도 만난 듯이 얼굴을 찌푸리며 얼굴을 돌려버린다. 아주 이상한 곳이다. 길거리에 나서면 매력이나 예의 따위는 찾아보기 어려운 차갑고 야만적인 사람들만 우글거린다. 줄서기 차례를 기다리는 내 앞으로 새치기를 하는 뻔뻔스러운 아저씨들, 슬리퍼를 신은 내 발을 밟아놓고도 죄송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가는 지하철 승객, 무려 5년 동안 드나들던 집 근처 구멍가게 주인 아저씨로부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와 같은 기본적인 인사조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사실 등은 무례와 불친절의 극치였다. 네, 이 교수님의 글은 여기까지예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학생들은 하품을 해도 손도 안 가리고 기침을 해도 미안해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은 밀치고 부딪혀도 결코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거친 운전매너, 화난 듯한 표정, 좁은 공간인 그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눈이 서로 마주치면 어색한 표정을 짓거나 딴 데를 봐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서로 아는 관계가 아니면 미소 지지 않지요. 필리핀 사람들은 기쁠 때는 물론 슬플 때도 미소를 져요. 제가 처음 장례식에 가서 놀란 것 중 하나가 유가족들의 편안한 얼굴과 조문객에게 미소 짓는 그들의 얼굴이었어요. 나중에야 천국에 갔다는 신앙 때문인 걸 알았죠. 우리보다 못 살고 낙후된 필리핀어들은 I'm sorry, thank you 이것을 입에 달고 살아요. 기침을 해도 I'm sorry, 작은 것을 받아도 thank you. 이게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섬겼던 발릴리 개혁교회에서 알빈과 후레아에게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어느 날 겨우 초등학교 3학년인 후레아가 연습 도중에 기침을 했어요. 후레아는 곧바로 I'm sorry 하는데 처음엔 이런 거 우리 한국에는 없잖아요. 조금 놀랬죠. 그러면서 참 이뻐 보였어요. 제가 박사과정을 졸업할 때 고등학생이 된 후레아가 직접 선물을 만들어줬어요. 작은 곰인형과 학사모, 졸업장을 만들었는데 고맙고 이뻐서 여기까지 가져왔답니다. 이젠 우리 문화의 품격을 조금씩 높이면 참 좋겠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미소해도 어색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문화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엔 다른 스토리로 만날게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제게 큰 친절, 고마운 미소가 될 거예요. 제 동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